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일본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현대 한국인이 고대 일본으로 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말이 통할 것이라는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산시 영도구청장과 김해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일본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고 해봅시다. 떠나간 그들과 남아있는 한반도인들의 말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 후 1500년이 지났습니다. 바다를 건넜던 이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은 파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말도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지금은 한반도어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은 대륙에서 왔고 한반도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합니다.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말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버티려고는 하겠으나 꼼짝 못하게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가 연구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스모킹 건입니다. 일본 만엽집에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김용회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8,000 구독자가 눈앞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만엽집에는 1500여 년 전 바다를 건너갔던 한반도인들의 노래 4500여 곡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뜻과 발음의 법칙이라는 독특한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뜻과 발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천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늘을 한자의 뜻이라고 하고 천을 한자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서동요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화공주 주은, 주은에서 주자라는 글자는 임주입니다. 임을 뜻이라고 하고 주를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은에서 은은 가엾어하다 은입니다. 가엾어하다는 뜻이고 은을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뜻과 은이라는 발음 두 개를 합해서 임은 이런 말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은에서 주는 임이라고 읽고 은은 발음 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과 발음의 법칙을 학술적으로 말해보자면은 우리말의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고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는 한자 발음으로 표기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말하자면은 앞부분은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고 뒷부분은 발음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고대 우리 민족의 표기법인 뜻 발의 법칙을 가지고 일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1500여 년 전 한반도와 열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600년대 원효대사께서 지은 신라향가 원왕생가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보내리 무량수불 앞에 이러한 우리말을 한자로 견 무량수불 전에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을 뜻과 발음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내다 플러스
무량수불 플러스 앞 플러스 에가 되겠습니다. 이 뜻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보자면은 보내디 무량수불 앞에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의 중대형 황태자가 지은 만엽집 15번가에 해에 이 두 글자 구절이 나옵니다. 이 두 글자를 한자의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바다 플러스 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바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효대사와 중대형 황태자 둘 다 서기 600년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뜻과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은 찬 기파랑가를 보겠습니다. 여로이 첨이 이 다섯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열은 목이 메다, 오는 운다, 그 다음은 이, 그 다음 처는 병들다 처, 미는 미가 됩니다. 뜻과 발음으로 나열하면 이렇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다섯 글자를 뜻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목이 메어 운대이 네가 병들었으네 이렇게 풀립니다. 경상도 사투리 냄새가 확 풍깁니다. 일본에서의 표기를 보겠습니다. 운이, 이 운이라는 두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구름운 플러스 곱고 아름답다 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글자를 이어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한반도와 열도 둘 다 뜻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말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금방 설명했듯이 조사나 의미를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한다. 이 말뜻은 이해하겠는데 구름이 할 때 이라는 것은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한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름이라는 구름이 어간인데 구름이라는 말은 신라시대 때 그 일본에서는 뭐라고 발음했을 것인가? 앞은 한자의 뜻, 뒤는 발음으로 표기한다는데 뜻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반도든 일본이든지 당시에 어떻게 소리를 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역량을 벗어납니다. 어간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는지 이것은 고대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대하겠습니다. 다만 고려 때인 1103년 손목이라는 송나라 사람이 고려의 사신단의 일원으로 와서 고려 말 약 365개 정도의 단어 어휘를 채록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계림유사라는 책입니다. 거기 365개의 어휘 중에 상당수는 현대어와 상당히 비슷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땅 중대형 황태자가 만엽집에 써놓은 운이 구름이라는 구절은 그 손목은 구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대형 황태자도 구름이 이렇게 읽고 있었다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지가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현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뜻과 발음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은 나타나다 현, 야입니다. 야는 발음입니다. 이 두 개를 나타나다와 야를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나타나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인 히토마로라는 가인이 지은 만엽집 작품 중에 조로의 여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조는 아침조니까 아침 플러스 로는 이슬이니까 이슬 플러스 예는 발음이니까 예. 그 다음에 여는 같다 여입니다. 그러니까 같다 뜻은 같다 다음에 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슬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인생이란 아침 이슬과 같아야 이렇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어와 히토마루가 살고 있던 서기 700년대 일본어가 거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처용과 첫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경, 명기, 월, 라라는 구절이 첫 구절입니다. 이 글자들의 뜻과 발음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동은 동산동, 경은 시체더미 경, 사전을 찾아보면 경관입니다. 경관이라는 뜻은 시체더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시체더미 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은 박다명,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나옵니다. 동산 시치더미 플러스 박다 플러스 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가 달, 그 다음 글자가 라가 됩니다. 량은 고대 라라는 소리로 발음되었다는 여러 가지의 입증 자료들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동경, 명기, 월, 라를 뜻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상 같은 시체더미 밝기는 달아. 밝기는 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밝히다 플러스 기가 되니까 동산 시체더미 밝기는 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자가 밝기는 할 때 기자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라는 한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글자 하나입니다. 이 뜻은 상복, 우리가 옷을 상났을 때 입는 옷 상복기라는 한자입니다. 밝히다 할 때의 기에 해당하는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입니다. 1번 만엽지 15번가에도 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명기증이라는 해당 구절인데 이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명은 박다 명 플러스 기는 아까 말했죠 기, 그 다음에 증은 옛날에는 찌라는 것으로 발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다 플러스 기 플러스 찌를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발기겠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어로 읽으면은 밝히겠지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기라는 한자가 신라향가 처용가와 일본 만엽지 15번가에서 우리말 밝히다에 기라는 발음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발음과 일본 열도 발음이 완전히 같습니다. 놀라운 일치입니다. 마지막 예가 되겠습니다. 신라향가 해성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 소사은, 변야, 수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자의 글자를 뜻과 발음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뜻은 제가 여러 찾아 놓은 것입니다. 문맥이 통하는 걸로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여러분께서는 일단 제가 찾아 놓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은 봉화봉이니까 뜻은 봉화 플러스 소는 불사르다 소, 소각하다 할 때 소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르다 소, 뜻은 불사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은, 이것들은 의미로서 사은이라는 발음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은 변경, 국경선, 변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뜻은 변경, 야는 발음, 야로 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어려운 글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늪, 개펄 같은 늪, 그걸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봉화를 불살라사은
변경, 야, 늪이었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봉화불을 불살라 쌓은 변경이야 늪이었어야 이렇게 풀립니다. 국경선에 적이 쳐들어와서 봉화불을 피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늪지대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마녀집 17번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운해은 창폐지야 이렇게 7글자입니다. 뜻과 발음을 나열하면 구름 플러스 애은 플러스 독한 기운 플러스 곱 짜장면 곱빼기 할 때 곱 플러스 지야가 됩니다. 이것들을 이어보면 구름에는 독한 기운이 곱이지야 이렇게 풀립니다. 그립고도 정다운 우리말이 나왔습니다. 바닷가의 구름에는 독한 기운이 다른 것보다 더블 2배는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향가와 만엽집을 연구해 보니 한반도와 열도의 고대인들이 한자의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의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고 조사나 의미는 한자의 발음을 이용해서 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예를 들 수 있겠으나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진짜 까무러칠 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나 의미를 표기해 놓은 한자 발음들을 한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일본어 발음이 아니고 한국어 발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의 정체성이자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보인 마녀집의 노래들이 고대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어놓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 사실을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시간이 문제이지 알게는 될 것입니다. 일본에 아마도 쓰나미가 덮칠지 모릅니다. 1500년 전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가 1500년 전 일본에 가서 그 누구와 만나더라도 손짓 발짓 조금만 하게 되면은 큰 불편 없이 서로 할 말 할 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표기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향가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엽짓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할 것 같으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산자루 3마리 원숭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대 민족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향가와 만엽집을 풀어보니 그 속에 기막힌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뜻과 발음의 법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야 기절 초풍할지도 모릅니다. 한일 고대사의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뜻발의 법칙이라는 조그만 돌 하나를 들고 그인과 그를 옹이하는 부하들 앞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김영애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